안녕하세요. 마더통 생활과 윤리 배준호입니다. 자, 오늘 평화 공존의 윤리 살펴보겠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역시 편하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갈등이라는 게 나오는데 갈등이라는 거 다 아시죠? 갈등이라는 건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부딪히는 상황을 갈등이라고 합니다. 갈등의 원인은 인간의 욕망은 여러분 어때요? 인간의 욕망은 굉장히 무한한데 그런 걸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재화, 자원은 뭐예요? 한정되어 있죠?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한다? 희소성을 가진다 그래요. 희소성. 그래서 이 갈등의 원인은 재화의 희소성이고 갈등의 기능 보면 문제를 인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갈등이 안 드러나면 사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잘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인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한 담론 여러분 토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토론이 있어야 되고 또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담론과 관용의 실천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건 없고 그냥 편하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한국 사회에 다양한 갈등이 있습니다. 세대 간 갈등이 있죠. 청년 세대와 뭐 중장년층 세대의 뭐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더 어린 청소년 세대와 다른 세대 간의 갈등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제 서울에 많은 것이 집중된 사회인데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격차가 크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이념 갈등, 진보와 보수. 사회라는 것이 빠르게 변화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진보적 사람들과 아니야 우리 사회는 더 지켜야 될 가치가 많아 변화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우리가 중시하던 것들을 지켜야 돼라고 하는 보수의 어떤 관점들이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갈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념 갈등도 존재한다는 거 뭐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역시 뭐 특별하게 막 복잡하게 외우실 건 없습니다. 사회 통합을 위한 방안 뭐 나와 있는데 여기도 뭐 특별하게 여러분 그냥 상식선에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읽어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여러분 외울 게 좀 필요하죠. 자, 동서양의 소통윤리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먼저 공자 선생님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볼게요. 자, 공자 선생님 화의부동이라 그랬어. 화의부동. 자, 화의부동이 뭐냐면 자, 화의부동은 이 화자가 뭐예요? 조화롭다라는 거야. 조화롭다. 조화롭다. 그래서 공자의 화의부동 자, 부동 같지는 않지만 부동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 같지는 않지만 뭐를 이룬다? 조화를 이룬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봄날에 저기 산 같은 데 올라가 보시면 다양한 꽃들이 쫙 펴 있죠. 그래서 그 꽃들이 다 같아요, 달라요? 그 꽃들은 다 다른 꽃들이죠. 다른 꽃들이지만 그 어떤 봄의 정취를 담고 그 산 속에서 뭐를 이루고 있습니까? 조화를 이루고 있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화의부동이라고 하는 거야. 서로 같진 않지만 서로 뭐를 이룰 수 있다?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유교에서 강조하는 화의부동입니다. 그래서 뭐 좀 해석을 하면 남과 사이좋게 지내되 의를 곱혀 쫓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 기억하시든 그냥 조화를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원효의 화쟁사상. 원효 스님은 그 해골물로 유명한 우리 스님이시죠. 당나라로 유학 가다가 자다가 이렇게 목말라가지고 머리맡에 있는 물을 마셨는데 그거 알고 보니까 해골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건 마음에 달려 있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이제 유학을 가다가 이제 돌아오셨다는 그런 일화로 유명하시죠. 이 원효 스님이 강조했던 건 뭡니까? 화쟁사상입니다. 화쟁사상. 당시 신라 시대 때 원효 스님이 살던 시대 때는 그 교종이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교종이라는 게 뭐냐면 불교의 교리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그런 사상이 이제 교종이었는데 그래서 다 자기들이 옳다 막 이렇게 하면서 논쟁이 엄청 심했거든요. 근데 이제 원효 스님이 얘기하신 건 뭐냐? 그런 논쟁들 다 조화로울 수 있다. 그래서 화쟁이라고 표현했어요. 화쟁. 그 논쟁들이 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조화로울 수 있다. 왜? 불교는 하나의 마음, 부처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다양한 이론이 갈등한 것은 불교의 진리가 하나의 마음, 이거 뭐라 그래요? 일심이라 그러죠. 원효 스님의 핵심 사상, 일심. 하나의 마음, 하나의 지혜를 표현한 것이 모르고 자기만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편견과 집착을 넘어서 소통하면서 대립을 극복하고 궁극적 진리로 나아가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 화쟁. 모든 논쟁은 화합할 수 있다. 이걸 일컬어서 원융회통이라고도 해요. 원융회통. 원융회통. 막힘이 없이 다 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교에서 교종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지점들이 조금씩 달라도 결국에는 다 막힘없이 다 하나의 마음으로 통한다. 원융회통. 자, 그리고 스토아학파라는 학파가 있습니다. 우리 헬레니즘 시대 때 학파인데 스토아 학파는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이성이 통한다고 봤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고스라 그랬어요. 로고스.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이성은 통하는데 이걸 로고스라고 했어요. 로고스. 그래서 이 로고스를 가진 인간들은 다 뭐하다? 평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시민들은 다 평등하다. 그래서 세계 시민주의 이런 걸 얘기합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그랬구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아펠이라는 사람이 이제 담론 윤리를 얘기하는데, 담론 윤리. 여러분, 담론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토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담론이라는 건 토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펠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보면, 자, 의사소통 공동체의 구성원. 우리는 사회 속에서 의사소통하면서 지내죠. 우리 구성원들이 져야 되는 어떤 사회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합의를 하기 위해서 토론, 담론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참여해서 의사소통 공동체를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여러분 정치적 무관심이나 사회문제 무관심 뭐 이런 거 현상이 되게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어떤 합의에 해야 되는 뭘 가진다? 책임을 가지고 연대해야 될 역시 의무, 책임이 있다라는 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펠의 담론 윤리. 뭐 요 부분이 뭐 그동안 막 출제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로 출제되는 거 이제 어디서 출제가 되냐면 밑에 나오는 하버머스의 담론 윤리에서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버머스의 담론 윤리. 자, 하버머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현대사회 문제 너무 복잡합니다. 그죠? 현대사회 문제 너무너무 복잡해요. 예를 들면 뭐 요새 대표적인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젠더 이슈 문제인데, 예를 들면 정부에서 예를 들면 여성들을 좀 우대하는 정책, 그리고 여성들을 좀 보호하는 정책 이런 걸 만들어내면 이제 남성들이 막 뭐라 그래요. 남성들이 아니 이거는 특히 이제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많이 그러죠. 아니 이거는 여성들을 우대하다가 오히려 남자들을 차별하는 역차별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경찰 공무원 채용할 때 여성과 남성의 기준을 다르게 한다. 뭐 그리고 여성을 꼭 일정 비율로 뽑는다. 이런 거 했을 때 이제 남자들 경찰 공무원 준비한 남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는 오히려 경찰이라는 직무 능력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성별에 따라서 비율을 정해두느냐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젠더 이슈와 관련된 문제가 되게 복잡하고 이게 합의가 잘 안 돼 있어요. 이 사회에서. 그래가지고 막 최근 그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SNS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가장 뜨겁게 댓글이 달리는 게 이런 젠더 문제입니다. 남녀 갈등, 성별 갈등 문제.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자, 하버머스는 뭐라 그러냐면 뭘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역시 담론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담론. 담론 아까 뭐라고요? 토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론. 그래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뭘 통해서 토론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냐면 이 담론,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뭘 발휘하게 되냐면 이렇게 합리성을 발휘하게 돼요. 토론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휘하게 된다? 합리성을 발휘하게 돼. 합리성. 그래서 그 합리성이 발휘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사소통의 합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의사소통의 합리성.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저하고 여러분하고 토론을 한다고 해봐요. 뭐 예를 들면 뭐 아까 젠더 문제 가지고 토론을 한다고 해봅시다. 뭐 젠더 문제 가지고 어떤 젊은 여성들과 젊은 남성들이 토론을 한다고 해봐요.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토론이 잘 안 되겠지만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겠지만 계속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지점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게 됩니다. 서로 야 그래 그거는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다.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지. 이렇게 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지점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계속 의사소통, 토론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합의할 수 있는 지점들을 계속 찾아나가게 된다. 그게 의사소통의 합리성이에요. 의사소통을 통해서 뭘 찾아내요? 합의 지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합의점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죠? 아무리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계속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지고 그래서 뭔가 합의할 수 있는 지점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의사소통의 합리성이에요. 그래서 이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된다? 여러분 합의에 도달할 수 있어요. 합의에 도달. 그래서 이 담론을 통해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합의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합의된 결론. 자, 그럼 담론을 통해서 어떤 결론에 합의하면 그 결론에 사람들이 따라야겠어, 안 따라야겠어? 당연히 따라야겠죠.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보는 게 하버머스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자유롭고 평등한 담론 참여자들이 합리적인 이런 담론 상황에서 서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도록 관용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담론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게 발언하고 합의된 규범을 실천할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행정 경제 체제가 이게 구조의 힘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생활 세계를 잠식하지 않고 균형이 이루어야 됨을 강조합니다. 행정 경제 체제의 어떤 효율성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면은 이런 어떤 사람들끼리 담론을 통해서 의사결정하는 문화가 잘 형성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발휘하려면 이상적 담화 조건이 필요해요. 여러분 담화라는 거는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한 거야. 뭐가 필요해? 서로에 대한 이해 가능성, 정당성, 진리성, 진실성. 그냥 뭐 뻔한 얘기예요. 이거는 뭐 외울 건 없고요. 이상적 담화 조건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냥 뭐 이런 거야. 거짓된 정보로 남을 속여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남의 발언권을 함부로 제한하면 안 되겠죠. 자, 이런 이상적 담화 조건이 있을 때 이상적 토론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상적 토론 조건, 담화 조건에서 우리들은 대화를 통해서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회 문제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끼리 이 대화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담론을 통해서 뭐에 도달할 수 있다? 합의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버머스의 담론윤리입니다. 현대사회의 문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한 가지 기준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기준, 그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들끼리의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 하버머스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2018학년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하버머스 문제예요. 한번 볼게요. 행정체계, 경제체계, 생활세계 힘의 균형을 통해서 통합을 이뤄야 된다. 그런데 이 아저씨 얘기는 행정 및 경제체계 영향이 과도해져서 시민의 의사가 잘 반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저씨는 뭐라 그러냐면 아나운서 아저씨가 진리, 올바름, 진실성이라는 합리성의 조건이 작동하는 것을 돈과 권력이 방해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의사소통 합리성이 공론장에서 작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만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시면 되는데요. 1번 공론장에서 행정 및 경제체제의 효율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지식이 없어도 그냥 읽고 풀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행정 및 경제체계의 영향이 과도해져서 시민의 의사가 잘 반영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행정 및 경제체계의 효율성을 강조하게 되면 시민들의 의사 안 듣고 또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하버머스의 주장인데, 하버머스의 담론윤리인데, 담론윤리인 거를 정확히 모르셔도 그냥 충분히 독해형으로도 푸실 수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공론장에서 기업과 정부가 시민의 의견을 경청해야 된다. 당연하죠. 3번 공정한 담론 절차를 준수한 합의의 결과를 수용. 그죠? 담론을 하는 이유는 뭐야? 토론을 하는 이유는 어떤 우리가 합의점에 도달하고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서입니다. 4번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의 개방성 유지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5번 공론장에서 정확하고 이해 가능하면 진실한 말로 주장해야 된다. 당연합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네, 2018학년도 9월 모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서양사상가. 자, 오늘날 시민은 공적 장소에서 토론할 기회를 제대로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적 토론이 시민들에게 권장되지도 않는다. 근데 뭐라 그래요? 시민 간의 의사소통이 없으면 건강한 민주사회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런 합리적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건 누구죠? 하버머스죠. 하버머스의 무슨 윤리? 담론윤리입니다. 담론윤리. 담론이란 건 토론을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 주장, 토론이 활성화돼야 된다. 공론장에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논증의 형태로 대화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정책, 법책에 반영이 된다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가봅니다. 1번, 토론의 절차가 아니라 결과만을 중시해야 된다 그러는데 토론의 절차가 하버머스에겐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진실되게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절차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X가 되겠고요. 2번, 공적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 자, 민주주의라는 건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당연히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3번, 토론의 결과가 반영된 법에 대해 다시 토론해서는 안 된다 이러는데 여러분 토론의 결과가 반영된 법이 만들어져도
사회라는 게 어때요? 끊임없이 변하죠. 상황과 맥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다시 토론할 수 있겠죠. 한번 정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절대 불변의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번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적 토론을 권장할 필요는 없다. 아니 권장해야죠. 너무 쉽죠. 정답 5번인가 보다. 의사소통 합리성을 실현해야 토론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죠? 의사소통을 합리적으로 해야 서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합의할 수 있는 지점들을 하나둘씩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매우 쉬운 문제.